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흔히 잔칫날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이 뭘까요? 자, 잡채는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음식도 잔칫날 꼭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음식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약밥. 자, 약이 되는 밥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잔칫날 한번 가보면 항상 약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밥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덤으로 한 가지 더. 약밥과 곁들여서 드시기 아주 좋은 요리죠. 과일 샐러드를 또한 더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밥은 아주 쉬워요. 저는 재료만 준비하고 이 약밥은 이 밥솥이 알아서 하니까 아주 쉬운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쌀이겠죠. 자, 이엄맘이 여기에 하얀 찹쌀, 흰 찹쌀 2컵을 준비했고요. 자, 컵은 우리 보통 밥솥을 사면 이런 컵을 줘요. 계량 컵으로 하지 않고 이런 밥솥 컵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밥솥 컵으로 찹쌀 2컵을 준비했고요. 자, 현미 찹쌀 1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추는 한 10개 이상, 그리고 밤도 10개 이상. 그리고 호박씨와 그리고 잣도 한 주먹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포도도 이제 한 주먹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밥의 맛을 결정하는 양념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간장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이것은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수액에서 추출해내서 얻어낸 그러한 달콤한 시럽이에요. 저는 오늘 흑설탕을 넣지 않아요. 보통 이 약밥의 그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간장 조금 쓰고 흑설탕 조금 쓰고 하는데 흑설탕이 건강에는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엄맘은 그 갈색이 약간 돌 수 있도록 메이플 시럽을 준비했어요. 향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메이플 시럽 3큰술이 필요하고요. 소금 반 작은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참기름 1큰술이 필요하고 간장 1큰술. 그 다음에 계피는 저는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계피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피는 아주 조금 준비해 주시고 오일을 1큰술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이 참기름과 오일 없이 밥을 하게 되면 찰밥이다 보니까 밥이 너무 찐득찐득해서 모양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름을 약간 넣어 주셔야 판지르르 윤기도 나고 이런 틀 같은 데서 빼내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 자, 이제 개별적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찹쌀은 물에 충분히 불리셔야 돼요. 자, 이엄맘은 적어도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물에 불려요. 그리고 이 현미 찹쌀은 흰 찹쌀보다 훨씬 더 불리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냥 껍질이 두껍고 딱딱하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불려주세요. 자, 이엄맘은 어제 불려놓고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기를 잘 뺐어요. 채반에다가 담아놓고 잘 물기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색깔이 채수도 아닌 것이 약간 좀 갈색의 빛이 돌죠. 이것은 대추 씨, 그 다음에 대추 어떤 그 끝에 남는 그 짜투리 그러한 것들을 우려낸 물이에요. 그냥 생수보다 이 대추 우린 물이 들어가면 훨씬 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채수를 채수가 아니죠. 이 대추 우린 물을 2컵 반 정도, 물론 같은 컵이에요. 쌀을 계량한 이 컵과 같은 컵으로 2컵 반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기를 잘 뺀 이 쌀이 있으면 되고, 자, 이제는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현미 찹쌀은 아니고 이건 흰 찹쌀이고, 흰 찹쌀 2컵에 현미 찹쌀 1컵을 한번 같이 부어서 밥솥에다가 솥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 100% 현미 찹쌀만으로 이 약밥이 가능할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불려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껍질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00% 현미 찹쌀로만 약밥을 하기에는 물론 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드셔도 되겠지만 씹히는 맛이 부드럽지는 않다는 거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2대1 비율로 섞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흰 찹쌀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을 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대추. 대추는 안에 씨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씨를 안 빼주시고 이걸 씹었을 때 치아가 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뾰족한 대추씨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씨를 분명히 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빼주시는가? 자, 돌려깎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칼을 씨 위로 이렇게 두시고 씨만 남겨놓고 이렇게 돌려서 깎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만 남죠? 씨만 남고 대추는 이렇게 살만 잘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약밥을 통해서 이 씨를 씹으셨다가 아주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는 이런 짜투리를 가지고 이 대추 우린물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 대추는 제가 다 해놨네요. 다 해놓고 여기에서 딱 2개를 선택하세요. 2개를 선택해서 이것은 꽃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안에 씨가 빠졌으니까 잘 말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2개는 나중에 꽃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선택해서 껍질이 약간 얇은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얇은 대추 2개를 골라서 돌돌돌 말아서 하고 나머지 대추는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저는 이것을 조각조각 좀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4조각 정도, 더 작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골고루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자르는 거예요. 자, 대추를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이 대추가 밥이 되어지는 동안에 이게 좀 많이 형체가 너무 푹 물러서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을 다 하고 나중에 대추를 섞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대추의 달콤한 맛이 밥에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밥을 할 때 아예 이렇게 대추를 같이 넣는 편이에요. 자, 대추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나중에 고추로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도 준비해 주셔야죠. 자, 우리 식구는 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큰 것을 여기다 넣으면 밤이 10개인데 10사람밖에 못 먹잖아요. 10번밖에. 그러니까 밤을 작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밤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밤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밤을 좋아하는 우리 식구를 위해서 오늘은 밤을 2개 더 추가해서 12개 더 많이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밤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건포도를 제가 지금 넣고 밥을 해도 돼요. 하지만 건포도도 물에 들어가면 금방 형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포도는 밥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섞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넣고, 자, 잣하고 견과류를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일 1큰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 1큰술. 참기름을 넣어야 약밥의 그 향이 나죠. 참기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통 한 3큰술 정도 넣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는 1큰술 넣고 그 대신 다른 올리브 오일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약간 참기름의 양을 줄였죠. 자, 이건 메이플 시럽 3큰술이에요. 원래는 흑설탕을 넣고 흑설탕 대신에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엄맘이 자주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이엄맘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메이플 시럽이 더 좋겠다 싶어서 메이플 시럽을 사용했고요. 간장 1큰술이에요. 간장 1큰술 넣으시고 소금 반 작은술이 필요해요. 소금 반 작은술이 들어가고, 계피는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원래는 한 2분의 1큰술, 한 반큰술 정도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조금만 계피를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추 우린물을 2컵 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대추 우린물 2컵 반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어볼까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찹쌀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으실 필요가 없어요. 약밥이 물을 많이 부으면 이게 찐득찐득하고 씹히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자, 이 압력밥솥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요 사 있는 데까지 눈금 있는 데까지 물이 차요. 요 정도 상태가 가장 약밥하기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엄맘이 하는 일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나머지 일은 밥솥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미 말고 백미밥을 하실 때처럼 이렇게 넣어서 자, 취사 버튼만 누르면 시작하고 있죠? 나머지는 이 밥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자, 이엄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약밥, 제가 밥솥 하나를 이용해서 약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밥이 아주 적당한 상태로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섞어주세요. 섞을 때 이때 바로 이 건포도를 한 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건포도 한 줌을 넣고 자, 이렇게 약밥은 자, 보이실지 모르지만 쌀알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뭉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질게 되면 이게 다 뭉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쌀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밥물을 잡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엄맘이 소개해드리는, 가르쳐드리는 레시피대로 하면 실패할 확률은 아주 적어요. 그렇게 잘 이용해서 약밥을 하시면 되고 이 약밥을 이제 틀에다 담아야 돼요. 제가 밥을 해서 한참 밥솥에 뒀더니만 약간 밑에가 노릇노릇하게 됐죠. 금방 꺼내시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엄맘이 밥을 해서 조금 뒀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자, 이엄맘이 뭘 이것저것 좀 꺼내놨어요. 뭘 주섬주섬 꺼내왔는데 자, 이것은 아이스크림 뜨는 숟가락, 스쿱이죠. 자, 약밥을 이런 데다가 담아서 자, 잘 넣어서 손으로 좀 제가 만질게요. 자, 이런 걸 잘 담아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정말 예쁜 약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걸로 이렇게 하나 박아주시면 참 예쁘게 약밥을 담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손님들 오셨을 때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접대하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원래 약밥은 이런 네모난 통에다가 담아서 식어지면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서 드시는 게 원래 약밥의 모양인데 자, 이엄맘이 한번 여기다 담아 볼까요?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모양의 약밥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한번 잘 눌러주세요. 자,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 쌀알이 죽지 않을 정도로 뭉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담아주세요. 그 손에 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손에 쌀알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저는 물을 미리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약간 눌러주세요. 약간 눌러줘야 얘네들이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식어야지 썰기가 아주 좋아요. 이거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난 모양의 약밥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어떤 모양? 자, 이런 틀이 있어요. 꽃 모양, 하트 모양의 틀에다가 약밥을 넣으시면 또 아주 새로운 조각 케이크 같은 약밥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밥을 한번 잘 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잘 넣어서 만약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너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을 약간 넣은 거고요. 자, 이것도 잘 한번 눌러볼까요? 숟가락을 한번 이용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 틀에 이 밥들이 잘 찍힐 수 있도록 살짝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나중에 빼면 꽃 모양의 약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엄맘의 하이라이트, 오늘 약밥의 하이라이트. 자, 이런 큰 하트 틀이 있어요. 이 큰 하트 틀은 사실 제가 떡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산 케이크 틀인데 여기에다가 약밥을 담았더니 이런
하트 모양의 큰 약밥 케이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가 굳이 케이크를 밖에 제과점에서 사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 케이크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해피 벌스데이 이 예쁜 양초를 꽂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밥 케이크를 만들어서 초를 이렇게 켜줬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약밥을 우리 주부님들이 아주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요리가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과일 샐러드. 자, 이 약밥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좋을 과일 샐러드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과일 샐러드의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레싱은 파인애플이 들어가요. 그래서 파인애플 드레싱인데 파인애플 60g 정도가 필요하고 캐슈넛 40g이 필요해요. 그리고 꿀 1큰술이 필요하고 레몬즙 1큰술, 두유 3큰술, 그리고 이것은 땅콩을 볶아서 이렇게 굵게 썰어 놓은 땅콩 분태예요. 이것은 적당량이 필요하고 소금은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가 필요해요. 과일 샐러드도 아주 간단해요. 자, 보통은 마트에 가면 드레싱을 팔아요. 무슨 파인애플 드레싱도 팔고 뭐 키위 드레싱도 팔고 파는데 거기 대부분이 마요네즈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 마요네즈의 트랜스 지방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드레싱을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이 불린 캐슈넛이에요. 40g 정도를 불려서 넣으면 한 5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불린 캐슈넛 40g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60g이 필요하죠. 파인애플 60g을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꿀 1큰술을 넣으세요. 꿀은 충분히 가감하실 수 있어요. 파인애플이 달다 하면은 뭐 꿀이 1큰술 정도도 괜찮고, 뭐 더 달게 드시고 싶다 하면 뭐 1큰술 반도 괜찮아요. 그리고 새콤달콤한 그 드레싱의 맛의 포인트는 새콤달콤이죠. 레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몬즙 1큰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유가 3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금도 약간 필요하죠. 자, 소금은 3분의 1 작은술, 아주 조금만 필요해요. 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드르륵 갈기만 하면 드레싱이 완성이 돼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드레싱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곱게 갈고 있어요. 자, 이 분량대로 하시면 사과 2개, 그 다음에 귤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 엄마는 오늘 사과 1개만 일단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드레싱이 다 됐으니까 이제 과일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과일은 특별히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부님들 편한 대로 과일을 손질해 주시면 돼요. 이 한번은 과일을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귤은 미리 좀 까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아주 새콤달콤한 그리고 건강에 좋은 과일 샐러드를 언제든지 집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는데 파인애플 대신에 다른 과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 키위도 괜찮고 딸기도 괜찮고 토마토도 괜찮아요. 자, 그것은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귤은 하나씩 떼어주셔야 되겠죠? 귤을 떼어주시고 땅콩 분태가 없으면 그냥 볶은 땅콩도 괜찮아요. 그래서 왠지 저는 항상 샐러드에 견과류가 들어가야 더 고소하고 맛이 좋은 것 같아서 항상 견과류를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땅콩을 이렇게 분태를 저는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 샐러드 할 때 과일은 신과일은 신과일끼리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 것과 단 것이 같이 이렇게 섞이면 아무래도 위장 안에서 쉽게 발효가 돼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신과일만 모아서 했어요. 사과도 시죠. 귤도 시죠. 그리고 뭐 배와 감은 서로 다니까 서로 잘 어울리는 샐러드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과일이 다 준비됐으면 마지막으로 자, 땅콩 분태를 좀 넣으시고 다 넣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건포도도 왠지 들어가면 색깔이 예쁘겠죠. 그리고 하얀색 과일을 많이 하실 때는 빨간색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이용해 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레싱을 다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갈아볼까요? 자, 드레싱을 다 만들었으니까 드레싱을 여기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간단한가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잔치 음식에 이런 샐러드도 빠질 수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버무려 볼까요? 아주 파인애플을 고소하면서 상큼한 그 향이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그런 샐러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레싱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하나씩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자, 조금 더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맛있는 과일 샐러드가 완성이에요. 자, 이 샐러드를 담을 수 있는 예쁜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예쁜 그릇에 우리 샐러드를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오래 두면 물이 생기니까 샐러드는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드레싱은 미리 만들어 두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버무리는 것은 상해내기 바로 전에 버무려 주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초록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초록색 뭐가 있을까요? 키위를 아주 조금씩 넣어도 되겠네요. 키위도 신과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일 샐러드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한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 순식간에 2가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리는 충분히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고, 신과일은 신과일,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하신다는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한 약밥도 제가 한번 빼볼까요? 틀에서 약밥이 잘 빠지나? 자, 아직 충분히 아직 덜 굳었네요. 덜 굳어서 이게 자꾸 손에 달라붙고 하는데 이걸 좀 충분히 식혀주시고, 여기에다가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건포도를 가운데로 이렇게 박아주시거나, 제가 아까 여기 있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돌돌돌만 그 대추 있죠. 그 대추를 이렇게 썰면 이런 꽃 모양이 돼요. 이런 꽃 모양으로 가운데를 장식하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케이크,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케이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칙칙칙하고 밥이 되고 있죠. 지금 약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밥솥이 약밥을 해주니까 참 간단한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배운 이 요리를 잊어버리기 전에 반드시 한번 실습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엄맘이 더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그러한 레시피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